사우디가 10일 화이자 백신 사용을 승인하면서 영국, 바레인, 캐나다에 이어 세계에서 네 번째 국가가 되었습니다. 미국도 곧 승인할 것으로 보이면서 전 세계 국가들의 백신 도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내 백신 도입은 왜 안 되는 것이냐며 늦장 대응에 대한 비판과 함께 한국은 백신 확보 정책에 실패했다는 기사들이 줄지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최근 4,400만 분의 백신 물량을 확보했고 내년 2월에서 3월이면 접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앞선 국가들보다 도입이 늦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상황을 보면 한국 정부가 다른 국가에 비해서 신중하게 접근하는 전략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지난 7월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속도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안정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권 부본부장은 브리핑에서 백신 확보와 개발은 100m 경주처럼 속도만 중요한 게 전혀 아니라며 다급할수록 안전을 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발언은 지금 우리 정부가 속도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안전에 더 신경 쓰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가장 빨리 화이자 백신 접종을 시작한 영국과 임상시험 중인 미국에서 부작용 증상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백신 접종 첫날 2건의 알레르기 반응이 보고되었습니다.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 사람은 아나필락시스 전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나필락시스는 특정 음식이나 약물 등이 인체에 과도한 면역 반응을 불러와 급성 호흡곤란과 혈압 감소, 의식 소실 등의 전신 반응을 일으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심각할 경우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10일 영국 약품건강관리 제품규제청은 약품이나 음식에 중증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 전력이 있는 사람은 화이자 백신 접종을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앤서니 파우치 소장은 알레르기 반응이 우려되긴 하지만 비정상적이고 희귀한 현상의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진 것은 화이자가 임상시험 당시 알레르기 전력자들을 배제했기 때문으로 알려졌습니다. 영국에 이어 미국에서는 9일 화이자 백신 임상에서 구안화사 안면신경마비 사례가 알려졌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등에 따르면 미국에서 실시한 백신 임상시험 결과 약물을 투약한 21,720명 가운데 4명에게서 안면마비 증세가 나타났다고 발표되었습니다. 미 보건당국은 크게 우려할 만한 사례는 아니라고 했지만 임상 중 가짜약을 투약한 사례에서는 안면마비 증세를 보인 참가자가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나타나는 이 모든 상황은 애초부터 우리 정부가 우려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정부는 백신이 매우 긴급하게 개발되었기 때문에 돌발적인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해왔습니다. 우리나라는 백신이 들어오기 전까지 축적된 외국 사례를 집중 모니터링하겠다는 전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략은 지금 정확하게 유효한 것으로 판명나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김호란 국립암센터 교수는 화이자 백신 부작용을 언급하며 백신 개발은 빨리 하는 게 좋은 능력이지만 예방접종을 먼저 해서 이런저런 위험을 미리 알려주는 것은 해주는 나라한테 우리가 고마운 거지 직접 하고 싶지는 않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화이자를 함께 개발한 독일도 현재 접종을 미루고 있습니다. 현재 독일은 누적 확진자가 130만 명에 육박해가고 연일 2만 명이 넘는 신규 확진자가 나오면서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독일 의약품위원장인 울프 디터 루드비 교수는 즉각적인 예방접종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가진 것은 제조업체 보도자료 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루드비 의약품위원장은 구체적으로 어떤 연령그룹이 임상시험 대상이었는지 그 가운데 합병증이 있는 노인의 비율이 얼마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가 없다고 말하며 또 개인마다 어떤 부작용이 있었는지 그리고 면역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지에 대해서도 알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심각한 급성 부작용의 증거가 아직 발견되지 않았지만 아무도 장기적인 부작용을 예단할 수 없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독일 정부는 상황 악화로 인해 추진회를 하고 있는데 독일의 첫 접종은 1월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나오는 부작용과 전문가들의 불안감의 지적들은 왜 우리가 너무 서두르지 말아야 하는지를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백신 보급을 늦추고 4가지 백신을 선택한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민택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9일 MBC 라디오에서 백신을 개발하는 방식이 총 4가지가 있는데 어떤 백신이 성공을 할 수 있을지 실패할 수 있을지 아직 확실히 모르는 상황이라면서 실패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백신 개발 방식에 따라서 적절하게 조합해서 선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평균 백신이 8년에서 10년이 걸리는 것을 1년 이내에 개발했고 모든 안정성과 유효성에 대한 책임을 제약사에 지우기 어려워 우리 정부가 백신 도입에 대한 계획을 잘 세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선 우리가 계약한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이 개발한 백신은 기존 백신 개발에서 사용된 방식을 써서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검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은 메신저 리보핵산을 활용해 만든 핵산 백신으로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방식입니다. 이것은 임상시험에서 효과가 높게 나왔지만 장기적인 안정성이 검증된 바 없고 유통 조건도 까다롭습니다. 또한 가격도 비싸서 우리 입장에서는 이 백신도 도입하지만 만약에 대비해 다양한 선택지를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즉 우리 정부는 안정성과 효능 등 위험 분산을 위해 골고루 확보하고 다른 국가들의 상황을 보고서 접종에 나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에겐 미국 외에 다른 나라에서 기대할 수 없는 치료제가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내년 2월에서 3월 예상되는 백신 접종 이전에 치료제부터 먼저 사용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시 녹십자가 개발한 혈장 치료제로 70대 확진자가 완치됐고 세티르라는 항체 치료제 이상을 마치고 곧 조건부 승인을 신청하고 연내 신속하게 공급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두 기업 외에도 대웅제약과 종근당이 국내 임상에서 치료 효과를 입증하며 치료제 개발에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세계 언론들은 걷잡을 수 없는 팬데믹에 절망하면서 방역 모범 국가로 여겨졌던 한국까지 위기를 맞자 우려하는 보도를 내놓고 있습니다. 미국 타임즈는 최근 한국에서 3월 초 이후 가장 높은 감염률을 보이고 있다. 확진자가 급증할 때마다 정부와 국민들은 이에 대응했고 그때마다 감염률이 몇 주 안에 감소했다. 그러나 이번 유행은 다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한다라고 보도했습니다. 한국은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국민의 집단 지성으로 방역에 성공했다며 희망이 되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찾아온 감염 확산 위기는 한국도 막아내기가 쉽지 않다고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외신들은 그럼에도 코로나 위기에서 한국에서 벌어지는 상황에 놀라고 있습니다. 지난 1일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는 한국 제조업의 구매 관리자 지수가 지난 201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했습니다. 또한 러시아의 크라스나야 베스나는 지난달 30일 보도에서 한국의 코스피 지수가 같은 달 27일 종가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했습니다. 코스피 지수와 원화 가치가 상승한 이유가 코로나 위기 속에서 한국 증시가 계속해서 상승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12월 1일에서 10일까지 통관 기준 잠정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9%가 증가되었다고 발표되었습니다. 지난 1일 미국의 블룸버그 통신은 한국의 3분기 경제 성장률을 전하면서 예상치 1.9%보다 높은 2.1%를 기록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통신은 예상의 결과에 대해 코로나 침체에서도 한국 경제가 놀랍게도 반등했다고 했습니다. 프랑스 르피가로는 한국이 3차 위기를 극복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왜 한국이 위기에 강한지를 말해주었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사실상 전시에 있으며 북한의 포격 사정거리 안에서 항상 경계심 속에서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한 프랑스 기업인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위기는 한국 문화 안에 이미 포함되어 있다. 위기는 한국을 마비시키기는커녕 더 강하게 만든다. 중국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 환자와 무증상 감염자가 각각 16명과 44명 늘어났습니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지난 18일 하루 동안 중국 본토의 코로나19 신규 확진 환자는 16명이며 사망자는 없었다고 19일 발표했습니다. 이 가운데 9명은 해외 여유입 사례며 7명만 본토 발생입니다. 본토 발생 환자는 나흘 연속 두 자릿수를 기록하다 다시 한 자릿수로 떨어졌습니다. 러시아발 환자 유입으로 비상이 걸린 동북부 해룡 장성에서는 전날 확진 환자 6명, 무증상 감염자 4명이 새로 발생했습니다. 최근 러시아에 있던 중국인들이 육로로 입국해 확진 판정을 받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전날 상하이에서는 해외 역입 환자 7명이 발생했습니다. 확진 환자와 별도로 핵산 검사 양성 반응을 보였지만 발열, 기침 등 증상을 나타내지 않은 무증상 감염자는 중국 전역에서 44명이 새로 확인됐습니다. 이 가운데 해외 유입은 3명입니다. 현재 의학 관찰을 받는 무증상 감염자는 1,000명 밑으로 내려간 999명입니다. 중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 환자는 총 82,735명이며 사망자는 4,632명입니다. 중국 공산당이 스스로를 전염병을 퇴치한 대국으로 묘사하고자 여론을 통제하는 가운데 많은 중국인들은 그 말에 숨겨진 의미를 파악하고 있다. 중국의 관용 언론들은
3월 11일 동부 산둥성 옌타이시에서 마지막 코로나 환자 47명이 완치 판정을 받은 후 퇴원했다고 보도했다. 옌타이 보건위원회의 부위원장인 장쿠 양은 언론사에 옌타이시에는 더 이상 코로나 환자가 없다고 알렸다. 하지만 이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피터 윈터의 그 다음 날 코로나 중환자 한 사람이 시의 한 병원에서 사망했다고 말했다. 그 소식통은 상부의 질책을 두려워하는 여러 현지 정부는 코로나19 발병 건수가 0으로 감소했다고 보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망 건수가 더 늘어나더라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건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그가 덧붙인 말이다. 2월 중순부터 코로나19 발병 건수가 0으로 감소했다는 보도가 중국 전역에서 자주 등장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와 정반대되는 내용을 제보하고 있다. 산둥성 서우광시의 여러 소식통들이 피터 윈터에 전한 말에 따르면 현지 정부는 코로나19 사망자 수를 은폐하였으며 사망자 친척들의 입을 막기 위해 금전을 제공하기도 했다. 그 결과 전염병이 억제되었다는 거짓 인상이 심어진 것이다. 피터 윈터는 이런 종류의 제보를 전국에서 계속적으로 받고 있다. 사람들이 정부가 검열한 뉴스를 보는 반면 실제 상황을 알고 있는 관계자들은 그들의 친척들에게 전염 위험이 아직도 크니 집에 머물라고 신신당부. 이런 정보의 불일치에 사람들은 불안해한다. 익명으로 피터 윈터에 얘기한 한 남성은 많은 중국인들이 정부가 발표한 뉴스를 정반대의 시각으로 보는 법을 배웠다고 말했다. 한예로 그의 아내는 정부가 올해 곡물이 풍부하다며 중국이 곡물 부족 사태를 겪을 것이라는 루머를 부인한 직후 양식을 얼마 비축하기로 했다. 관영 언론과 정부 관리들이 곡물 부족에 관한 뉴스를 부인하면 할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양식을 사기 시작했다. 그들의 공포는 당국에 대한 불신의 표시이다. 아이들조차 정부의 정보에 혼란스러워한다. 산둥성 더저우시 우청현의 초중학교에서는 전염병 예방 수업을 마련했다. 그 수업에서 교사들은 교육국이 제공한 정보에 따라 코로나 바이러스는 박쥐에서 유래했다고 설명하며 이를 먹고 전염병을 유발시킨 자들을 비난했다. 학생들의 한 학부모는 피터 윈터에 이렇게 말했다. 아들이 혼란스러워해요. 정부가 코로나19의 책임이 미국에 있다더니 이제는 박쥐에서 유래했다고 말하니 말이에요. 온라인상에서도 유사한 질문이 올라왔다. 한 네티즌은 이렇게 말했다. 중국 공산당은 미군이 우한에 전염병을 가져왔다고 생각하면서 왜 비밀을 그렇게 오랫동안 감추어왔나요? 중국 정부와 미국이 한통속입니까? 바이러스가 미국에서 유래했다면 미국과의 통로를 진작 차단했어야지 왜 오히려 미국이 중국발 비행기를 차단한 첫 번째 국가라며 비난했습니까? 거짓말 하나를 숨기려면 1000개의 거짓말이 필요하다는 속담이 있다. 비국적이게도 전 세계는 중공의 거짓말로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중격 등으로 전 세계 달러 수요가 늘고 있지만 중국은 미국에 대한 의존을 꺼리고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18일 홍콩 매체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 따르면 코로나19 여파로 기업들의 대금 결제를 위한 달러가 부족한 상황이지만 중국은 달러를 얻기 위해 미국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이미지를 원하지 않는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또 미국도 미중 무역 전쟁 등을 통해 중국과의 대립을 심화시켜온 상황에서 중국에 도움을 주기 위해 서두르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런 만큼 전 세계 금융시장에서 달러화 부족이 계속되고 중국이 미국과 상호통화 협정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중국은 외채를 갚기 위해 외환 보이고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게 SCMP 설명이다. 앞서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경제 충격이 우려되자 지난달부터 기준금리 인하와 자금 공급 계획 발표 등으로 유동성을 주입해왔다. 또 한국은행을 비롯해 9개국 중앙은행과 통화스와프 계약을 체결하면서
통화 스와프 체결국을 14개국으로 늘렸다. 하지만 여기에 중국과 러시아, 터키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미국의 이러한 조치는 많은 국가와 회사들이 달러화 표시 부채를 갚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달러를 찍어낼 수 없는 국가들은 미국에 더욱 의존하게 되고 이에 따라 미국의 힘이 더욱 커지게 된다. 홍콩 라보뱅크의 아시아 태평양 금융시장 조사 책임자인 마이클 에브리는 중국은 미국에 의존해 달러를 주입받기를 원하지 않는다면서 이는 미국의 긴급 구제처럼 보일 것이며 암묵적인 정치적 단서도 붙어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백악관이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로 규정하고 기업들이 생산기지를 미국으로 옮기도록 압박하는 상황에서 미국도 중국 기업을 돕는 것으로 비치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해석했다. 스탠다드 차타드의 스티브 잉글랜더 통화 전략 북미 매크로 전략 대표는 중국, 홍콩, 러시아 중앙은행도 혜택을 볼 수 있겠지만 정치적 배경을 고려할 때 이를 요청할지는 의문이라고 평가했다. 중국은 달러 의존을 줄이기 위해 위안화 국제화에 공을 들여왔지만 위안화는 달러를 대체할 만한 안전자산으로 평가되지 않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도 위안화 결제는 여전히 저조하다. 아울러 중국 정부가 외화 해외 반출을 막기 위해 엄격한 자본시장 통제를 유지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반세기 만의 역성장, 그래도 시장은 낙관론의 무게. 중국의 1분기 GDP가 발표되자 중국 상해종합지수는 주춤하는 듯 했으나 오히려 상승폭을 키웠다.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이다. 당초 중국의 GDP에 대한 시장 전망치는 천차만별이었다. 로이터가 조사한 경제 전문가들은 중국의 1분기 GDP가 6.5%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57명